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획, 창작 예술 분야 활용 방향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아주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사실 올해 1940년 후반부터 인공지능 설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죠. 그리고 1956년 다스머스 학회에서 처음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메카시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스탠포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발전해 나갔죠. 아주 뭐 상식적인 범위에서 찾아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많은 영화 속에서 사실 컨텐츠를 통해서 소비되면서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라기보다 일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인공지능은 이런 식으로 영화를 통해서 구체화된 장면들을 보게 되죠. 가상의 공간, 인공지능, 울트론, 데이터, 그리고 사실 영화 속에서 보여준 인공지능들은 뭔가 미래의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곤 하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더 발전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컨텐츠들을 보면 이제 인간과 구분이 안 되는 인공지능, 고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감정까지 대상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영화의 콘텐츠에 녹여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오래전부터 소비했던 아주 오래된 애니메이션에서도 사실 무수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거고, 인공지능이 발전했을 때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영화적으로 가장 완성도 높다고 했던 과거의 미래를 보여줬던,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영화로 칭하고 있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2001년도를 다룬 것이었고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2, 한참 전에 지난 시간이죠. 백투 퓨처에서 다룬 미래 2015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온 미래죠.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19였습니다. 원더키드 2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로 소비했던 미래, 상상했던 미래는 이미 다 지나온 미래가 된 것이죠. 최근에 검색한 키워드를 보면 AI는 뭔가 무섭고 위험하고 인간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로 기사화되고 있죠. 인공지능 인류의 마지막 기술.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된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 챗봇 이륙 사건이 있었고요. 어, 체스를 두던 손가락,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게 체스를 두던 소년이 어떤 수를 두려고 할 때 그 수를 두면 안 되는 수, 상대방 입장에서 그랬을 때 얘가 인공지능 대신한 저 로봇 팔이 소년의 팔을 공격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축구공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대머리를 축구공으로 인식했던 사건들, 이런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죠. 영화에서도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사고, 우리 뭐 철학적인 그 고민이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창조주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또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죠.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로봇이 쓴 기사가 퓰리처상을 탈 것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 AI가 없었다면 쓰기 어려운 기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최근에는 더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어, 2015년 미래를 다뤘던, 이미 지났던 미래를 다뤘던 상상력의 영역에서 나왔던 장면들은 사실 저희 일상에서도 이제 익숙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단한 미래였는데, 어찌 보면 지금 벌어진 현실이 더 미래 상상부를 더 뛰어넘은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 드론도 이미 이렇게 한강을 떠다니는 드론, 택시 운전하고 있고요. 어, 산과 하늘을 동시에 나르는 자동차도 개발이 됐고, 사실 이런 VR, 가상 공간에 대한 것, 그리고 멀티챗, 이런 것은 과거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과거에는 정말 놀라움의 대상이었던 이런 제품도 실제 만들어져서 영화 속의 같은 날, 이 영화 속의 주인공에게 선물로 배달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일상, 제 책상의 모습이고, 제가 수업하는 모습이고, 제가 일상, 가상의 공간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료 교수님이 게임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 멀티 그 모니터를 두고 작업을 하고, 한쪽에선 채팅을 하고, 이런 것이 과거에는 상상 영역이었고, 그걸 보면서 신기했던 장면인데, 우리는 일상처럼 쓰고 있고, 가상의 캐릭터를 매핑시켜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소통하고 인터넷에서 좀 더 가까운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 큰 범위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자율주행, 음성기능, 비서, 안면인식, 챗봇. 챗봇은 최근에 그챗 GPT가 엄청나게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버전이 곧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은 어, 생활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너무나 편리하게 쓰고 있음에도 사실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감흥이 없고 아주 유익하게 쓰고 있는데도 어,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만들어진 콘텐츠에서는 여전히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사용된 사례를 잠깐 보면 영화에서 최근에 탑건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탑건에서 배우 발킬머의 목소리가 현재 실제로 그 암 진단으로 투병 중이어서 막 몰소리를 말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소난텍이라는 회사에서 소난텍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탑건의 발킬머 목소리를 재현해서 영화에서 나왔던 목소리가 발킬머의 실제 목소리가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목소리. 그리고 아이리시 멜이라는 영화에서 배우의 얼굴 이미 나이 든 배우들이 과거에 수십 년 전의 얼굴로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처리하고 또 뭐 분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AI 페이스 파인더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현재 모습으로 연기를 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 어떤 특정 시기의 과거의 모습을 딥러닝해서 맵핑시킨 표현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영화에서 어떤 이질감도 생기지 않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에서 이미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고되고 있는 미래에는 초고대 AI라는 게 가장 큰 키워드인데 지금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국내로는 네이버까지 초고대 AI에 뛰어든 상태고 LG에서도 사실 이런 엑사원이라는 이미 공개가 되었죠. 다비스만큼의 성능. 근데 사실 이런 성능을 현재 보여준다기보다 상식적으로 이런 성능의 것들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점이 온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극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 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이제 다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작 예술의 분야입니다. 창작 예술만큼은 어떤 기계도 어떤 기술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것이 창작이냐 예술이냐 이 얘기하고는 별개로 그 영역에 들어왔고 그 영역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영역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2016년 칸 광고제 사이버붐 대상을 수상했던 AI와 3D 프린트로 탄생한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 렘브란트의 화풍, 습관, 기법, 색채, 질감, 선호 등을 학습하고 이것을 학습한 내용을 모니터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 질감, 이 거침, 이 두께감을 다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 이 작품을 분석하는 전문가도 이게 위작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예술가 이란도 이렇게 AI로 실험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죠. 조력자로서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게 상징적으로 바로 이 이미지인데, 미드전이라는 텍스트 투 이미지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이 작품이 대상을 받으면서 공모전에 대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중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어, 인간이 직접 만들지 않은 예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이미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초고대 AI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오픈 AI, GPT-3, 달리2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다. 가볍게 보면 떤 종류의 것들도 아주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스타일도 정할 수 있고 장르도 정할 수 있고 각각의 상상력을 반영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상상력을 자기의 표현하고 싶은 방향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 것이죠. 사실 AI 창작 관련돼서는 특이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엄청 많은 그 곳에서 일러스트레이터가 해야 될 일을 AI를 활용해서 작업하고 있고, 산업군, 그러니까 현장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에 초점보다는 사실 이걸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특이점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도 미드전이 달리2 그 외의 것들, 로블 AI, 음보, 드림 스튜디오, 스테이블 디퓨전 등 정말 많은 기기들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퓨전이도 버전 4가 나왔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정말 다른 버전, 많은 버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호들갑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AI로 만든 것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 화가들의 밥그릇을 위협한다. 인공지능 완성하는 창작 입문 이런 강의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자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미 공모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넘어서나 자극적인 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AI 이미지는 도둑질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의 아티스트 사회에서도 논쟁이 많이 되고 있죠. 실제 이렇게 누군가는 노블 AI라는 이미지 생성기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의 일러스트레이터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그 요즘 많이 짤로 돌고 있는 학생이나 현업에서 인공지능으로 일주일 공부했는데 나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만큼 그렸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고 이런 감정의 표현이 짤로 돌고 있는 것이죠. 자, 호기심의 단계에서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현재 테스트한 결과로는 정말 다양한 장르, 스타일, 그다음에 풍경화, 상징적인 추상화,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결과물을 보여줬다. 여러 가지 엔진을 사용해봤습니다. 스테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기본적인 구성을 만들어 놓고 또 드림부스라는 앱입니다. 앱에서도 직접 입력하면 바로 원하는 결과물, 풍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파인그래프라는 것을 이용하면 간단한 도형을 그리면 이게 그리고 완성된 형태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학습의 영역으로 가서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프롬프트 기본적인 입력하고 여기서는 커맨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이미지 그 다음에 각 커맨드들에 따라서 더 계산을 빠르게 하고 계산을 또 풍부하게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아니면은 또 퀄리티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주조 설명을 하고 원하는 이미지가 있는 곳에 URL을 넣을 수도 있고요. 미드저니 기준으로 이 URL에 내가 그렸던 그림을 올리고 그 URL을 하면 내 그림을 학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위기, 자세한 연출, 카메라 각도, 스타일, 해상도까지도 다 입력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떤 키워드가 더 잘 나오는지도 본인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프롬프트의 결과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어떤 크기, 어떤 비율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장르가 된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미지에 다시 인페인팅을 통해서 안에다가 다시 추가적인 이미지를 확장해서 그릴 수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개발자라고 입력해 봤을 때 이렇게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자, 실망과 안도 단계에 작업을 해보면 창작과 예술 분야에 어떤 것은 안도하게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분리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성능 좋은 장난감으로 활용해서 놀이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외로운 창작 활동의 동료,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미 제 작업의 조력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아이디어 자판기처럼 내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컨셉에 아이디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누군가한테 꼭 필요했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일러스트레이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기획자들, 글을 쓰는 어, 마케터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죠. 그 분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도구가 되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이제 직접 이걸 연구함으로써 본인의 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대상을 수상했던 이 스페이스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었던 대상 수상자도 게임 기획자였습니다. 게임 기획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이미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으로만 만들어진 코믹북 스타일을 정하고 그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스토리가 있다면 그림을 하지 못했던 답답함을 스토리가 있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창작 예술 세계가 있다면 그것을 AI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작물이냐 아닌 것이냐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사실 그림을 완성한 과정에서 텍스트를 입히고 그 학습한 과정 이것을 인공지능이 만들었기 때문에 창작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실 이야기를 정하고 카메라 앵글을 정하고 어, 장면을 편집하고 컬러, 구도를 확정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고 인간이 자기가 창작하고 싶은 그 스토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작물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작물도 있다. 자, 결국 작품이 되는 것은 AI를 활용하는 인간의 몫이 될 것이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창작 AI가 창작하는 AI와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다. 오래전에 2017년도에 같은 그 주제로 AI는 아니었지만 기술과 예술 사이의 주제로 제가 강연했던 모습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한 건 결국 무엇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고 영화 속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 이제 가능해졌고 이것들이 폭발적으로 더 가능해지게 하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고 이것도 예술 창작에 이미 쓰고 있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것을 텍스트로 이미지화까지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사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력자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이 시대의 창작과 예술에 AI는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다. 이것은 앞으로도 유효하고 지금 유효할 것이다.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뢰 없이 빠른 변화가 있죠. 사실 이런 특이점을 한번 겪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이점이었냐면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손가락을 모아서 요거 하나로 박수 갈채가 나오고 환호가 나오는 시절이었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던 장면이죠. 사실
이런 것들 구글 지도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이거에서 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사람들이 놀라했던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 이 아이폰이라는 것들 터치 스크린이 생긴 이후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많은 회사들이 몰락했고 또 어떤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겪었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다음 특이점은 이거보다 더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AI를 활용한 창작이 전혀 새롭지 않을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주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디바이스처럼 그냥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챗 GPT를 이용해서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었고요. 최근에 이 다음 버전이 또 곧 나온다고 하는데 한글로 했고 영어가 아닌 한글인데도 정말 오히려 일부러 조금 더 난해할 것 같은 전문적인 대화를 필요로 한 것들을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거의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놀라웠고 정보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창작예술 분야의 경쟁인 인터넷을 갖추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관련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답해주고 또 프로그램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틀리지 않게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답해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고 이게 더 발전할수록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서 나의 조력자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도 창작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 상대로서도 그리고 전문 정보를 제공해주는 조력자, 전문 정보를 추천해주는 사람으로서도 사람이 아니라 전문 정보를 추천해주는 기술로서도 충분하게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그냥 제가 입력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넘어서는 정말 작업을 함께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좋은 조력자로서 역할을 한다. 저는 조력자를 넘어서 창작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예술 관련된 추천도 이렇게 게임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답변을 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V4 미드저니 V4를 가지고 테스트해본 결과물이고 그리고 결과물 드립니다. 이 예제는 제가 지금 집필 중인 책에 예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스케치를 하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잡아서 그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을 다시 나만의 색채를 입혀서 그 예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뽑아서 실제 구체화된 3D 모델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상상해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이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방향으로 예시를 좀 뽑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인공지능에게 입력하는 것이죠. 그 방향성을 몇 번 추가 제시해서 내가 이번 그 예제로 만들어야 될 아주 어, 좋은 사례들 그리고 그것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골라서 이제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은 제 몫이 되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것들이 가능해졌고 집필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동반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변화, 위기의 순간 드러나는 진짜 모습 저희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에 직면했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기에 종문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술과 창작 분야의 AI의 활용 이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술을 AI가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술하고 내가 창작하는 것에 AI라는 좋은 기술을 이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창작에 관심이 있고 창작에 열의가 있고 창작에 열정이 있고 그것을 하고 싶은 누구나 남녀노소 갑자기 예술이 하고 싶어진 50대 사람들도 예술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실행해서 창작을 더 넓고 더 풍부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연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